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비추어보는 거울이고, 민족문화유산은 그 역사의 유구함과 그 민족의 창조적 재능, 민족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역사가 유구하고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때나 민족의 재보로 빛을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란만장의 민족사와 더불어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우리의 민족유산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재보로 길이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일부 사실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족유산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물입니다. 민족을 형성한 때로부터 매개 민족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고유의 문화유산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민족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하기에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영도의 전기간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중시하시고 크나큰 친절과 로고를 바치시었습니다. 5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평양. 평양은 고대 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중세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 떨친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평양에 처음으로 들어서시던 그날 역군에서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투사동지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평양은 국력이 강했던 고구려의 옛 도읍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역대 봉건 국가들 가운데서 제일 넓은 영토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평양에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오랜 역사 유적도 많고 자연 경치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모란봉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 후 평양에 오신 지 보름도 못 돼서 여기 모란봉에 오르신 데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이 1945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이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묵사동지들과 함께 여기 이제 모란봉에 오르셨습니다. 그날 투사동지들은 아름다운 모란봉의 풍치에 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또 이제 울밀대를 비롯한 역사의 적도를 돌아보면서 연방 이제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는 투사들에게 우리 수령님께서는 모란봉은 이제 참으로 아름답다고, 모란봉이 가을 풍경도 좋지만 봄철이 모란봉은 더욱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이 투쟁 업적과 훌륭한 건축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놈의 밝고 발에 고색 청년하던 단청의 빛이 흐려지고 세세년년 서 있던 기둥이 허리가 꺾이어 나라 잃은 서름을 가슴 아프게 절규하던 모란봉의 유족들은 해방 후 천금 같은 시간을 모란봉에 바치시며 새겨가신 수령님의 그 자욱이 있어 자기의 옛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간과했던 항일전의 나날 조국을 그리워하는 대원들에게 아름다운 모란봉과 대동강이며 정유배 위에 동실하게 자리잡은 부병들을 비롯한 역사 유족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 백학림 동지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동무들이 모두 그 일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에 나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로서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를 자랑하는 고적과 유물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거적들과 유물들은 인류 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적 흥지감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켜 주었으며 국내 진출을 앞둔 우리들의 전투사기를 더욱더 고무하여 주었다.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들이 귀중한 민족의 제보로 될 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키워주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 이업을 실현해야 하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민족유산 보호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던 것입니다. 조선예술영화 첫 보안소원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첫날에 우리 인민들을 위해 평양종을 울리도록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방송대국이 터지던 그 치원이날 저희들은 망국의 인경 소리를 들으며 울었는데 오늘은 장군님 찾아주신 광복의 인경 소리를 들으며 기뻐서 이렇게 웁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담아 싣고 밤하늘가에 숭엄하게 울려 퍼진 평양종의 메아리는 우리의 귀중한 민족 유산이 참다운 빛을 뿌리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소극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의 풍문 속에 흔적조차 잘 가려볼 수 없었던 옛 토성을 지켜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원래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교사 터전으로 선정됐던 자리입니다. 1947년 9월 7일 이곳에서 교사 건설을 위한 착공식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고구려 토성의 한쪽 모퉁이가 발견됐습니다. 원래의 설계대로 한다면 이 고구려 시기 토성의 약 200m가량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을 받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몸소 현재까지 나오셔서 오랜 세월 눈비에 씻기어서 자기 원래 모습이 잘 남아있지 않는 이 토성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일꾼들에게 종합대학 위치로는 여기가 참 좋은 곳이지만 이 토성 자리를 없애고 교사를 건설할 수는 없다고, 종합대학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토성 자리를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 토성 자리를 그대로 두고 종합대학 위치를 옮길 때 돼서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터전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 한낮이 기울도록 거칠고 잡초 우거진 고란과 온도끼를 몸소 해치시었습니다. 땅속에 파묻혀 형체조차 가려볼 수 없었던 하나의 토성을 위해 해방된 조국의 일도선은 인민의 첫 대학의 터전까지 옮기도록 하신 오보이 수령님의 고귀한 뜻은 참된 애국이란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전쟁은 불과 불, 철과 철의 대결자입니다. 3년간에 걸쳐 벌어진 조국 해방 전쟁은 이 땅에 참혹한 재난을 몰아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조국 해방 전쟁 승리에 기여해야 할 이런 정말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 유적지들의 고사포 부대들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배치해서 집중적인 이 화공 대력으로 이 민족 유산들을 다 보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물관들에 서장되어 있는 이런 그 육사 유적들도 다 소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보적인 이 민족 그 고전들이 조선 봉건 왕조 실록 이걸 이 조크해서 정말 그 인명들을 파견해서 하시어 이 구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고, 팔만 대장경을 비롯해서 이 귀중한 민족 고전들을 다 문상무대로 안전한 곳에 소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주체 40일 1952년 4월에 열린 과학자 대회에서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 국가적 범위에서 수집 정리할 때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은 역사유적 유물 발굴과 보존 사업의 강령적 지침이었습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이 있었기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귀중한 문화 유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고, 역사의 각기 속에 묻혀있던 민족문화 유산의 하나인 의예도보 통지가 발굴 기증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온화한 설계가를 여기 내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말하면 수령님으로부터 평양시 벚구건설 총계획도를 작성할 때 대한 과업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평양시 벚구건설 총계획도를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부족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대동문, 보통문 같은 것은 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겠다고 하시며, 평양시 벚구건설 총계획도의 육사유족에 대한 벚구계획도 예견할 때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후 우리나라에서는 세멘토 1g, 강제 1kg이 천금같이 귀중했습니다. 고리띠를 졸라매고 품전을 아껴가며 복구와 건설의 터전을 닦아나가야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대동문과 보통문을 비롯한 역사유족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훌륭히 복구되어 자기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주체 47, 1958년 5월 몸소 보통문을 찾으시고 유적을 연구 보존 관리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으며, 보통강 일대를 인민의 낙원으로 정전시킬 때 대한 웅대한 구상을 무리익히시던 그때에도 보통문의 우아한 모습이 현대적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한눈에 안겨오도록 보통문을 중심축으로 하여 새로운 고리를 일떠세우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천리해안의 예지로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유산보호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버렸던 수많은 유적 유물과 민속 전통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지켜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우리 수령님. 하늘도 감복할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손길은 원상대로 복구 개건된 수많은 역사 유적들과 벽화 무덤들, 산성들과 민속놀이들에도 뿌려 있고, 민족 유산들의 빛나는 친필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신 우리 수령님의 용도의 손길 아래 3대 시조 왕릉도 주체성과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훌륭히 개건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해 주시고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군과 단군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신 것은 창덕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있은 일입니다. 언젠가 외할아버님께서는 동국사략이라는 책을 위대한 수령님께 주시면서 이 책을 읽으면 조선의 역사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외할아버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께 그 책을 읽은 소감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군 조선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읽었다고 하시면서 특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많이 알았다고 하시자 외할아버님께서는 일권에 단군조선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하고 또다시 물어주셨습니다. 어버이 시령님께서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단군이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고 그의 묘가 강동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건국 시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사를 바로잡는 것을 필생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역사학자들 이상으로 마음을 쏘으셨습니다. 주체 82, 1993년 1월 초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갓 우상으로만 취급되어 오던 단군의 묘를 발굴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단군 묘에 대한 발굴 조사 과정에 두 사람분의 유골과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현대적 측정 기구로 측정한 결과 그것이 5천여 년 전의 유골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고학자들은 이미 현지조사 과정에 단군의 무덤이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또 전부 도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발굴은 시작했지만 이제 발굴 과정에 무덤 안에서 어떤 가치 있는 유물들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욱이 5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 무덤 안에 단군의 유골이 남아 있으리라고는 정말 이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무덤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들과 함께 그 주인공과 아내의 유골이 발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은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현실을 펼쳐놓았습니다. 세월의 낙엽 속에 신화적 인물로 영영 묻힐 뻔했던 단군이 실제한 인물로 확인되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과학적으로 정립되게 되는 것은 조선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였습니다. 강토 위에 굽이친 5천년 사가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경의를 드려야 할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2, 1993년 9월 27일 단군릉을 몸소 찾으시고 능에서 발굴된 유골을 보아주시면서 단군릉을 원시조의 능답게 개건할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인 주체 83,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단군릉의 최종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조국의 민족의 위대한 종화였습니다. 단군릉을 훌륭히 개건하여 반만년의 민족사를 끝없이 빛내어 주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마침내 실현되게 됐습니다. 일찍이 혁명일에 나서신 조시기부터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재보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빛내주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시까지 그처럼 마음쓰우신 위대한 수령께서 계시었기에 우리 반만의 민족사가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주체 83, 1994년 10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관심 속에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서 단군릉 개건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남조선에서는 물론 멀리 아메리카주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오세안주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평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단군릉 개건 기념비의 비문을 읽는 해설원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대박산 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방에 요구한 나라 옛조선의 기상을 안고 주체조선의 푸른 하늘 아래 거연히 솟아오른 단군릉, 여기에
내 나라 우리 민족을 내세우신 서령님의 숭고한 뜻 깃들어 있었다. 단군농의 이끼 풀을 모은 훗날에도 애국의 적의 높은 뜻 노동당 시대의 전설로 빛나리니 서령님 징송하는 결의의 한마음 여기 삼가 비에 새겨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노라.